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건강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식탁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알약들이 놓여 있지 않나요?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혹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까지요. 주변 친구들도 먹고 TV 광고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한 움큼씩 참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건강과 건강 보조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 괜찮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상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건강 보조제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어떤 것은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여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은 병원이나 제약회사, 영양산업계에서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건강보조제 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월간 건강 관련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건강보조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TV를 켜거나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매일같이 이 제품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치매 걱정이 줄어듭니다. 라는 화려한 문구들이 쏟아집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때문에 여러분 세대가 이러한 광고 문구에 더 쉽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약병을 한 움큼 꺼내 보여주며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먹고 있는데 이제 건강해진 거죠? 하지만 그 알약 중 절반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모 환자는 매일 아침 10가지 이상의 보조제를 복용했습니다. 비타민, 칼슘,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홍삼 등등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점점 피로해지고 소화불량이 시달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결국 일부 보조제가 간에 독성을 일으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 인생과 40년 넘는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달콤한 독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료한 수천 건의 사례와 엄격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 것은 물론 건강을 지켜준다는 이름 안에 숨은 위험한 알약들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경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건강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3알, 5알 혹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건강 보조제이자 가장 위험한 제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종합 비타민 제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종합 건강 세트, 완벽한 영양 솔루션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은 한 포 속에는 수십, 때로는 수백 가지의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늘 달콤합니다. 하루 한 포면 모든 영양소 완벽 충전, 영양 걱정 끝! 하지만 여러분, 이 무해해 보이는 편리함이야말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비우는 동시에 건강까지 파괴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을 한 움큼씩 삼키며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이 중복되어 있고 불필요한 물질들이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떤 것은 독성을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 간과 신장 그리고 대사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합 비타민 열풍의 피해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는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노화로 인한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15알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포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은 것입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비타민 A 과다 복용과 함께 정체불명의 한약 추출물들이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는 73세의 박 씨입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종합 비타민 한 포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오메가3 그리고 마늘 농축 추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러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성분들은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났을 뿐인데도 멈추지 않아 간단한 치과 치료가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약과 무분별한 보조제의 위험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달콤한 광고 문구에 속아 한 가지 기본 진리를 잊습니다. 영양소란 본래 자연식품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된 것이지 차가운 합성 알약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 한 포를 삼키는 행위는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해독 부담에 시달리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지치며 위장은 화학 폭풍을 견디느라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절대 편리한 종합 비타민이나 원스톱 영양 솔루션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검사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그리고 의사의 관리하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문제라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정량 보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채식주의자라면 비타민 B12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각자 고유한 우주이며 필요한 영양소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오래 지키는 열쇠는 개인화된 관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만 보충하며 하루 한 포면 충분하다는 식의 광고 문구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술에 덫일 뿐입니다. 제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환상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 영양제보다도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수백만 명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두 번째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단백 파우더. 요즘 노년의 장수 비결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진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본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키우려는 젊은 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든 분들까지도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위금으로 앞다투어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TV나 SNS 어디서든 단백질이 건강의 열쇠다,
어르신이 단백질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쇠뇌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하죠. 하지만 비극은 많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노년층이 매일 대량의 인공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면서도 그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74세의 두한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백질 파우더 2스푼을 꾸준히 먹으며 젊을 때처럼 근육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몸이 붓고 극도의 피로와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적의 보조제라 믿었던 그 단백질 때문에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이미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남용하는 것은 병을 자초하는 행위라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 경미한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인공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다름없습니다. 신장은 밤낮 없이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인데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망가집니다. 그리고 신장이 무너지면 생명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중의 단백질 파우더 대부분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 인공 감미료, 심지어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몸속에 서서히 쌓여 결국 암을 유발합니다. 몇 년 전 수입 단백질 파우더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어 큰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화학물질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답은 비싼 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단백질 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나옵니다. 신선한 계란, 바다 생선, 두부, 살코기, 각종 콩, 이것이 진짜 단백질 군단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고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양의 근원이며 단순한 단백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식사입니다. 저는 올해 80세인 H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투석 치료를 받게 된 친구를 본 후 할머니는 단백질 파우더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그리고 식사 때 생선 2조각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육이 훨씬 단단해지고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믿고 섭취하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도 젊은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저는 낯선 단백질 가루보다 집밥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라며 활짝 웃던 할머니 얼굴은 그 무엇보다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농축 파우더 형태로 매일 마신다는 것은 느린 자살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근육과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통조림 같은 제품에 잘못된 믿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길러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족 식탁,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한 끼가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짜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꼭 경고드리고 싶은 세 번째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 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 내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조식품 중 하나로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젊을 때처럼 머리가 맑아진다는 화려한 광고 문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는 공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은행잎 병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먹으면 절대 치매 안 걸리죠? 그분들은 그것을 마치 두뇌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의 효능은 과장되어 있으며 반대로 위험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소규모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 결과를 근거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더 크고 엄격하며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기억력 향상 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과 자마 같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들 역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 김할머니가 있습니다. 단순히 충치가 있어 이를 뽑으러 갔을 뿐인데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매일 복용하던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시다시피 기억력 저하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을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에서 4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십시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외국어 공부, 독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두뇌 게임, 퍼즐, 악기 연주 등이 두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채소,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을 지켜주는 반면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은 뇌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GEM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과 위약, 가짜약을 복용한 그룹 사이에는 치매 발생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복용해도 예방 효과는 제로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대부분의 보건기관과 신경학회는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권장할 근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이 제품을 먹고 있을까요? 그것은 광고가 노년층의 가장 큰 두려움, 즉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달콤한 약속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효능은 거의 없으며 출혈 위험이 있다는 냉정한 사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 일한 지 40여 년이 넘었고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언한컨대 뇌를 지키는 열쇠는 은행잎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습관 속에 있습니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건강하게 먹기. 이것이야말로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야 할 물질입니다. 바로 뼈 건강의 기적의 약으로 포장된 칼슘 보충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칼슘은 본래 뼈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이지만 이것이 고농축 알약 형태로 변하면 양날의 검이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노년층은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칼슘 알약이 심혈관 질환의 위협을 파고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72세 여성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2000mg의 칼슘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자신의 뼈가 철처럼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벽이 두껍게 석회화되어 있었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질이 잔뜩 낀 것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온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그 대부분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와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칼슘을 복용한 여성의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 복용자는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데 그 배경에는 칼슘 남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역시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76세 민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4년 동안 하루 3알의 칼슘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로 온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몸속에는 완두콩만한 크기의 신장 결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몸이 처리하지 못한 칼슘 덩어리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에는 본래 완벽한 자연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때는 천천히 흡수되어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러나 합성 칼슘 보충제는 마치 홍수처럼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엉뚱한 곳에 쌓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멸치 한 마리에는 칼슘 2알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은 칼슘 알약 3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천연의 슈퍼푸드이며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또한 흡수율이 높고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절대 뼈로 가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90%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문지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하루 15에서 20분 햇볕을 쬐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계단 몇 층을 오르기, 혹은 단순히 시장을 다니는 것조차도 뼈에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 약병을 사지 말고 운동화를 사십시오. 운동화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만 비싼 칼슘 약은 심장을 겨눌 총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바로 생사의 열쇠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과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연식 플러스 꾸준한 햇볕 노출 플러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이 세 가지야말로 강한 뼈와 안전한 심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인생은 어떤 약보다도 소중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현명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차가운 플라스틱 병 속의 칼슘 알약이 아니라 자연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제품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형형색색의 베타카로틴 캡슐입니다. 수년 동안 이들은 슈퍼 항산화제로 칭송받으며 주름을 없애고 몸을 젊게 만들고 심지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잔혹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30년 전 세계의학계조차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유라디칼만 제거하면 심장병을 막고 암을 이기며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 그중에는 많은 중년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루 한 알의 알약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냉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폐를 보호하기는커녕 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더욱 높였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명인 71세 김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순한 성격의 남성이었고 가볍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폐를 보호한다며 매일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지만 3년 후 그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학은 이미 그 위험한 연관성을 명확히 경고해왔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소량일 때는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대 포장된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혈액응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뇌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바꿉니다. 저는 아직도 73세 최 여사가 고용량 비타민 E를 수년간 복용한 끝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정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딸이 제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오래 살려고 영양제를 드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질문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명확히 밝혔습니다. 1996년 3만 명의 흡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ATBC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폐암 위협을 18%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진 호프 실험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E가 심혈관 질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부전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의학계가 인정한 쓰라린 진실이지만 대중은 여전히 화려한 광고의 바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타민이 젊음의 샘, 베타카로틴, 폐와 눈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달콤한 약속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매일 죽음을 품은 알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소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량 영양제를 일부러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항산화제는 차가운 알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천연 비타민 E가 풍부할 뿐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베타카로틴을 조화롭고 안전한 형태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진정한 전사들입니다. 저는 또 한 명의 환자를 기억합니다. 69세 지민 씨입니다. 예전에는 고용량 항산화제에 의존하며 여러 건강 합병증에 시달렸던 분이죠. 하지만 제 조언을 들은 후 그녀는 매 끼니마다
색이 다른 3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가 화사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양제를 끊고 주방으로 돌아간 게 제 인생을 구했어요. 이 결론은 과학과 환자들의 피눈물이 함께 증명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보충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까지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건강의 보물창고로 만들고 위장을 약의 저장고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콤한 광고 문구에 속지 말고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위험한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칼슘.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단백질 파우더. 다섯째, 종합 비타민제. 이 5가지는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해바라기 씨 한 줌, 아몬드 몇 알, 당근 반 개, 고구마 하나, 시금치 한 접시, 멸치 한 줌, 두부 반 모, 달걀 한 개, 생선 한 토막, 콩 한 줌.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이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매일 30분 걸으십시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며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셋째, 아침 햇빛 아래서 20분간 햇빛을 쬐세요. 가장 안전한 비타민 D는 약이 아니라 햇빛에서 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면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은 일주일 실천 계획입니다. 1에서 3일차 점검 단계. 지금 복용 중인 모든 건강 보조제를 꺼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용량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바로 버리십시오. 돈이 아까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독입니다. 4일에서 7일자 대체 단계. 보조제를 끊고 자연식품으로 바꾸십시오. 아침에는 달걀 1개와 시김치 한 줌,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과 여러 가지 채소, 저녁에는 두부 반 모와 멸치 한 줌을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아침 햇빛 20분 쬐기를 실천하십시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햇빛 속에, 그리고 매일의 걸음 속에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안고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건강이란 매일 아침 햇빛을 마시고 천천히 걸으며 제철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멸치를 먹겠습니다. 매일 30분 걷겠습니다. 20분 햇빛을 쬐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꼭 시청하세요. 그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